푸른밤 종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해도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 혹시 아세요? 그 답은 원시 시대까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폭우나 맹수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곧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뇌는 이렇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변화는 곧 위협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계획을 세워놓고 실패하는 건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해야지 라는 건 너무 큰 변화니까 5분으로 바꾸고요. 30분 일찍 일어나기도 딱 1분만 일찍 알람 맞추기, 이런 식으로 티 안 내게 시작을 하는 거죠. 따로 결심할 필요도 없고 실패에 부담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것부터 속여볼까요? 3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윤하의 바다아이. 이 곡은 변연화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고요. 3월 19일 토요일에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윤하씨 목소리 뭔가 시원함도 있고 푸근함도 있고 그런 이제 신기한 그런 목소리죠. 네, 오프닝에서 다짐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엉키면서 되게 크게 하루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만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1분씩 하루에 한 1분씩 먼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습관을 조금씩 들이다 보면 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30분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의 계획보다. 뭐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려간다든지. 한 번에 큰 변화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유지의 기간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의 나태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쉽기 때문에 그래도 나 3일이나 있는데 하루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한 번에 큰 뭔가를 변화를 해내면 사실 변화를 이뤄냈다라기보다 그냥 그건 뭐랄까 의지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마치 정말로 나의 몸에 밴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이 오니까 말이죠. 이런 방법 좋네요. 1분씩 일찍 깨기, 뭐 5분 정도씩 뭔가를 지속하는 시간을 늘리기, 뭐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시간이 조금 드는 것들을 말이죠.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시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미래엔 엔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종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유록스, 킬립싱크 물먹이, 부영주택, 삼성 디지털 프라자,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방송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참 다양한데요. 그 내용이 모두 실제와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방송국 안에서는 참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그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방송가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잘 지내셨나요? 취재하느라 바쁘죠. 저도 항상 명색은 기자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 또 전문 기자로 또 계시니까 인척하느라 바쁘죠. 네. 제 오프닝에서 이제 방송가 얘기로 조금 이야기를 띄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예언하느라 바빠요. 무슨 예언이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뭐 받을지 그죠. 예언하죠. 맞아. 딱 맞추셨죠? 그렇죠. 예, 네, 정말 깜짝 모르시는 분들을 놀라게 위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작품상을 받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 내 말을. 맞아. 항상 예언가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을 예언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면서도 네. 심지어 이 영화 좋다고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관객분들도 영화는 좋지만 작품상? 그 정도는. 너 기자 맞아? 뭐 이런 반응들. 맞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네. 신기적 기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핑계로 제가 좋아하는 저널리즘 영화 두 편을 모셔왔는데 스포트라이트 요즘 잔잔하게 많은 관객들이 들어서 보고 있어요. 아카데미 작품상 그리고 각본상 이라고 하는 그 후광 효과 덕분에 네. 그리고 뭐 신기주 기자가 추천했다. 네, 또 작품상 예언했다. 네네. 이런 건 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뭐 등등등 덕분에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은 스포트라이트가 얼마나 정교한 저널리즘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통쾌하죠. 그러니까 한 팀의 그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들이 네네네. 그 카톨릭 교단에 숨겨졌던 어두운 비리를 밝혀내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네.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정반대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시도하지만 네.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처럼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만큼 훌륭한 취재를 이뤄내는 것보다 부끄러운 취재, 네. 실패한 취재,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를 쥐어담는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취재라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추리 혹은 뭐 나의 생각들이 이제 맞춰지는 그렇죠. 과정도 있어야 네.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또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스포트라이트는 각 기자들마다 또는 그 취재원들과 그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 돌아가지만 대부분 좌절과 암초, 실패 이런 것들을 겪고 더 최악의 경우는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겠죠. 문제는 기사를 쓰는 순간까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는 하지만 입장에서 놀라운 건 기사를 내보낸 순간 그 다음 날 그 기사의 허점들이 발견돼요.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네. 정말 노력을 했지만 인간적 한계 때문에 하지만 저널리즘에서는 인간적 한계는 용납되지 않는 순간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써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 많다고요. 그리고 그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데 지금 소개해드릴 트루스란 영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 스포트라이트 얘기할 때처럼 무거운 또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 조금 색채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역시 실화예요. 네. 2004년도 9월에 당시만 해도 미국에 부시 행정부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고 한참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 이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고, 네.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70년대 군 복무를 할 때, 네. 군대에 있지 않았는데 군에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역 기피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 전쟁으로 징집을 당해야 되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뭐 한국식으로 치면 전방에 가지 않고 방위로 후방에 빠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누구냐? 그런 방송사가 뭐 이름 없는 방송 언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이더라는 영화 우리 한번 소개한 적 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60 minutes, 추정 60분이죠. 그런 방송에서 CBS라는 방송사에 네.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전설적인 방송인 60 minutes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그렇지 않지만 음. 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의혹을 그렇죠.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랬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언론의 힘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런 거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과 기자가 너무 밉잖아요. 그러니까 반론 보도는 요만큼 해줘요. 그리고 사실을 그냥 단정 지어버리죠. 누구하고 사귄대. 끝. 뭐 그럼 이런 비슷한 류의 또 이제 내용이 살짝 나오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내부자들. 아,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맞아요. 보면 뭐 의심된다. 뭐 그 단어 하나 고르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의 뭔가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부시 대통령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터뜨렸는데 네. 그거에 근거가 된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는 70년대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 네. 부시를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부시 대위인가요? 이 장교를 뭐 어디로 보냈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정보가 섞인 결정적인 서류인데 네. 그 서류를 결정적인 취재원한테 확보를 해요. 네. 그걸 방송의 근거로 사용하는데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 위조 의혹이 일고 그 서류 자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조라는 게 점점점 명백해지는 거죠. 가장 큰 히든카드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아요. 네. 그것이 이제 패착이 되는 거고. 누구하고 사귄대라고 했어. 사진을 찍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고 코디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을 뿐 그 사람이 아니었어. 심지어. 근데 그거를 코디가 직접 와서 나 그 사진의 사람이 나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지금 종현 씨 얘기한 것처럼 그 언론에서 그거를 반론 보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나도 아는 사람인데 코디야.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아니야. 뭐야 일부러 저렇게 낸 건가? 일부러 각도를 저렇게 잘 못 알아보게 찍은 건가? 그렇죠. 이런 네. 좀 생각지 못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나오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이 연예인도 아니고 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현직 대통령. 네. 그리고 당시에는 대선 중이었고 네. 이라크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이제 군 총사령관이 군대를 그래요. 뺐다 한마디로. 이건 정말 대선에 직결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치명타가 될 수도 맞아요.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CBS 60미니츠의 방송 결과가 철저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이런 거 보고 역풍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댄 레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방송에서는 전설적인 앵커로 꼽히는 네. 댄 레더라는 CBS 방송 앵커가 60미니츠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방송했다가 사과를 하죠. 사과 방송까지 네, 하게 된 그리고 거죠. 81년부터 이제 CBS에서 저녁 뉴스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하차해요. 댄 레더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 네. 방송으로. 이게 실화이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있어요. 네. 이게 메리 메이포스라는 인물인데 이 PD가 이거를 책으로 쓰고 이게 트루스 앤 듀티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2015년에. 네. 진실이란 무엇인가예요. 거기서 보면 미국 언론 역사상 가장 큰 오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눈물과 노력과 실패와 좌절과 도전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들. 네. 이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사건만 설명하면 CBS라고 하는 거대한 방송사가 네. 저지른 엄청난 오보 사건처럼 보여요. 물론 분명한 건 있죠. 부시라는 대통령이 이젠 전임 대통령이 됐지만 네.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혹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젠 증명할 길이 없어졌죠. 그거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방송사는 이제 취재에 실패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이게 비극적인 것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시도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취재가,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예를 들면, 네. 일부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했어요. 근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명에 해당되는 카톨릭 사제들이 이 아동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것을 밝혀내지만, 그때 그 신문사에서 논쟁을 하죠. 70명 다 보도할 거냐. 한 명이라도 또 이제 틀리면. 그 한 명이라도 틀리면 모든 기사가 다 오류투성이로 낙인 찍힌다. 역풍이 분다. 70명 다 보도하지 말자와 70명 다 보도하자. 의견이 갈리죠. 결국은 70명은 다 확인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네. 스포트라이트는 성공한 취재가 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경우 69명을 밝혀냈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언론이 취재가 어려운 것인데 네. 이 CB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혹을 제기했죠. 그런데 그 의혹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순간 의혹 자체는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CBS가 오보를 냈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취재 과정에 있었던 온갖 실수들이 다 들춰지면서 결국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네. 취재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루스에서는 단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러니까 오만한 언론사의 취재 실패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이면에는 그걸 취재할지 말지 망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취재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취재 확인을 거듭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로 확인됐던 사실들이 뒤늦게 번복되기도 하는 그리고 지나치게 방송 일정이 짧게 잡히면서 충분한 취재의 시간을 쓰지 못했던 현실적 한계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면서 맞춰봐야 할 그런 안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면 그 사건을 취재해서 결과를 내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심지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확인될 때까지. 네. 반면에 CBS에서 이 방송을 할 때는 취재를 시작하고 갑자기 방송 일정이 잡히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그 당시에 어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의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나요? 영화에 대해서? 네, 아주 정확하세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에 발표해야, 그러니까 보도를 해야 훨씬 임팩트가 크다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욕심인 거죠. 그리고 추정 60분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시청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방송 시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달에 초반에 할래, 후반에 할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후반에 방송하고 싶어 하지만 그때는 중요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송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해. 해서 시간을 5일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방송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는 그렇죠. 있지만 네. 사실 보통 경험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방송을 잡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근데 사실은 합니다. 청취자, 시청자, 독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방송을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는 건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핑계처럼 들리고요. 그렇죠. 그냥 결과가 나온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요즘 힘들었어요라던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던가 또는 방송 상황이 열악해요, 취재 상황이 열악해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생각이 없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이 60미니츠의 프로듀서인 그 메리 메이프스는 굉장히 유능한 PD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 방송 프로그램들로 방송계에 날고 긴다는 상들은 다 받아요. 그렇게 뛰어난 PD가 이 취재 하나의 실패로 몰락하는 거죠. 그만큼 또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해보죠. 게이트 플라워즈의 불편한 진실 듣고 오겠습니다.
숨을 말하네. 달고니로 치장한 권위를 비장의 무기로 진흙탕 속에 올라핀 연꽃은 내게 말하네. 내가 법이고 진리여 양심이자 정의여 사실을 그 어떤 반박에 여지도 없음을 말하네. 여전한 오만의 창끝으로 또 다른 누구를 향하여 가시를 갑옷으로 강념을 신념으로 여전한 오만의 창끝으로 또 다른 누구를 향하여 줄은 내지만 놀라운 목소리를 무기로 한마디 듣기는 배부른 돼지로 변하네. 내가 법이고 진리여 양심이자 정의로 사실을 그저 쓰레기였음을 인정치 못하는 게이트 플라워즈의 불편한 진실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영화 트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어떠한 스토리 얘기도 좀 나눴고요. 이제 좀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이 배우가 캐롤에 나오는 케이트 블랑쳇이 여기서 이제 그 PD인 메리 메이프스를 연기합니다. 네. 케이트 블랑쳇 그리고 댄 레더 그 유명한 댄 레더 역할로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될 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취재기만 기억하죠. 하지만 실패하는 취재기가 열의 9이에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요. 네. 세상에 원하는 임팩트 주지 못하고 잊혀지는 취재들이 많죠. 정말 하루가 지나면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 쏟아지는 기사 중에서 기억되는 기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정말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애를 쓰죠. 네. 하지만 자신의 나태함 때문이든 또는 실수 때문이든 또는 주어진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든 불운 때문이든 아니면 최선을 다했으나 인간적 한계 때문이든 결국 아주 중요한 취재에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근데 여기서 이 트루스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취재,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취재가 옳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저널리스트들이 실패하는 순간에조차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댄 레더라는 인물은 전설적인 앵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댄 레더는 그 메리 메이프스를 굉장히 신뢰해요. 마치 네. 둘 사이의 관계는
부녀 관계처럼 돈독한데 그러니까 처음 취재를 시작했던 건 메리 메이프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댄 레더 하지만 보도를 한 건 댄 레더의 얼굴과 이름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은 댄 레더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이 밑에 있는 PD한테 어떻게 이런 취재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어떻게 쌓아온 내 명성과 업적인데 하루아침에 이걸 무너뜨리게 만드느냐 네. 그 화를 내야 되는데 댄 레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여기서 단 한 번도 이 문서가 사실이었는지 되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기자들끼리는 서로 믿는 거죠. 아, 그만큼 또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며 그렇죠. 취재를 해왔을 네. 것이다라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유한한 능력을 갖고 무한한 재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확인하고 싶죠.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불가역적으로 이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확신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순간에 댄 레더가 만약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겠죠. 이건 내가 보도한 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PD가 보도해서 나는 그냥 말만 했어. 책임을 어떤 전가하겠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자는 네. 그러니까 사실에 살고 사실에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이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되 그 틀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고 내가 틀린 거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는 다 내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렇죠.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전달한 정보에 대한 이제 대가를 받는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메리 메이프스가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PD였어요. 그 남편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둘이 산책도 못할 정도로 일중독자이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세상한테 패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사생활까지 다 이 들통이 나서 뭐 원래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빴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보수적인 부시 정권한테 의혹을 제기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음모까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녀 사냥을 당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을 때 이 메리 메이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취재하지 말 걸.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 메리 메이프스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자예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부시 대통령 같은 위험한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한 위험한 취재 같은 걸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취재만 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전쟁터에 가서 참상을 담은 화면 몇 개만 보여주면 그러면 정말 위험한 험지에 가서 취재를 해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손쉬운 취재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위험한 취재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하죠. 네. 그 순간 이 여자 단 한마디 케이트 브랑쳇이 이 연기에서 캐롤과 전혀 다른 캐롤에서는 우아한 여자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단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그 기자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막판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안겨서 취재하지 말걸. 이거 취재 안 했으면 나 그냥 계속 잘 나가는 PD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란 직업이 갖고 있는 숙명적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취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나는 이 회사 또는 이 신문사 방송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취재하는 대상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는 현실 사실을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면 돼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돈을 월급을 받고 회사 다닐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는데 그게 스포트라이트처럼 굉장히 성공적 취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네. 추루스처럼 완전히 실패한 취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자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취재를 해 나가면서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자도
취재해서 보도해서 기사 쓰고 방송을 하는 순간까지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지만,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지만 내보낸 순간 이후에는 이미 그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지만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요. 성공하면 아름답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이 메리 메이프스처럼 또는 댄 레더처럼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참 이게 글쎄요. 실화를 바탕에서 더 그런 것인지 뭐랄까 참 계속 궁금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 좀 정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극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거든요. 나도 이런 거 취재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죠. 내가 뭐 이런 거 취재한다고 돈을 더 줘요. 월급을 더 줘요. 그냥 그런데 그걸 취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자의 숙명인데 네. 결국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보가 생겨버리면 그걸 이제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실마리를 만약에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걸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기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왜? 실패했을 때 대가는 혹독하고 네.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보상은 작거든요. 네. 자, 그래요. 이 미국 영화잖아요. 미국의 정치적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근데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네요. 미국에서의 성적 자체가.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처럼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건인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네. 미국도 여전히 그러니까 당파의 색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시 행정부 또는 그 공화당 정부에 대한 비판은 꼭 당파적이라고 이렇게 비난받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60미니츠의 의혹 제기가 지나치게 그 편향적인 보도가 아니었느냐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건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60미니츠는 돌파해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실패했죠. 네. 결국 60미니츠는 폐지됐고요. 그리고 메리 메이프스는 해고당하고 댄 레더는 은퇴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참패인 거죠. 네. 근데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 메리 메이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문서가 위조인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른 언론들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실패했다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걸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건 아니냐. 왜 우리가 실패한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마녀사냥식으로 보도하느냐. 라고 외치죠. 물론 듣는 사람은 없지만. 네. 트루스 영화 얘기 좀 길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영화 가져오셨고 또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영화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이 영화는 우리 또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오는 트루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예요. 한국 개봉 제목은 굿모닝 에브리원. 원제는 모닝글로리입니다. 네. 레이첼 맥아담스는 여기서 아침 방송 PD로 나와요. 네. 근데 아침 방송에 그 산뜻함과 가벼움이 있죠. 그 가벼움과 산뜻함을 추구하는 네. PD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리슨 포드하고 다이안 키튼이 나오는데 네. 해리슨 포드는 한때는 댄 레더 같은 앵커였지만 이제는 한물 가서 아침 방송에서 또조차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 늙은 앵커이고 다이안 키튼은 아침 방송만 해온 미인 대회 출신의 그러니까 어떤 방송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잘 궁합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침에 재밌는 인포테인먼트라고 흔히 요즘 표현하는 네. 엔터테인과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는 방송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루스하고는 완전히 톤의 매너가 다른 영화죠. 그렇네요. 여기서 보면 트루스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를 보여준다면 굿모닝 에브리원에서는 방송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네.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방송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요절보통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묶어서 갖고 온 이유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오니까 네. 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있으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러블리한 영화거든요. 네네네. 특히 감독이 로저 미첼인데 네. 로저 미첼은 그 노팅힐 감독이에요. 당연히 이 영화는 상큼상큼 달콤달콤. 맞아요. 새콤달콤한 영화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은 특히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나리오 작가거든요. 엘라인 브로시 맥켄나. 네. 그러니까 이 두 감독과 작가가 결합됐을 경우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처럼 촌스러웠던 어떤 여자가 그 방송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성공을 이뤄내는 이야기 성장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방송계에 재미있는 이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이 시화화되어 있죠.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해리스 포드가 연기한 그 앵커인데 네. 이 앵커가 계속 시종일관 아침 방송을 무시해요. 자기는 댄 레더라는 거죠. 자기는 60미니츠를 방송했던 인물인데 네. 아침 방송 나와서 유머가 웃기고 떠들고 이러는 방송 하고 싶지 않다라며 되게 있는 채 젠 채 가진 재수없는 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게를 잡는군요. 무게를 잡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크 하나 들고 카메라 하나 달고 어딘가에 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첼 맥아담스, 이 베키 폴러라는 인물인데 이 PD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지사의 비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한 번에.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급습하기 전에 체포하러 오기 전에 네. 카메라를 몰고 가서 카메라로 그 주지사가 체포되는 장면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대박인데요?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데. 네.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질렀나요, 주지사는? 이게 배임 행령인데 엄청 우스꽝스러운 걸 것 같은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어마어마한 특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포트라이트에서 하나의 좋은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네. 정말 지난한 노력을 하잖아요. 1년 이상의 취재를 하면서 네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스스로 그 기사를 쓰면서도 괴로워하고 출소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고 사실을 증명하려고 입증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동댕이 쳐지고 근데 모닝글로리 굿모닝 에브리온에서는 그런 특종 하나가 카메라 하나 달랑 메고 어디에 가서 마이크만 들이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중적 환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화가 많이들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는 사생활도 없고 기자는 오직 일에만 매달리면서 진실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뭔가 특종이 툭 떨어지듯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그렇게 특종이 딱 떨어져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세상이 다 갑자기 좋아지고 맑아져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10중 8구 실패하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건 어찌 보면 관객들의 눈, 관객들이 상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자의 이미지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노팅힐의 로저 미첼이나 또는 시나리오 작가인 그 엘라인 브로시 맥카나 같은 이런 괜찮은 스태프들조차도 영화를 이렇게밖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뒷이야기, 물론 심각한 언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송과의 뒷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해피엔딩을 연출하기 위해서 특종이 마치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네. 모두가 다 응원해 주고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맞아요. 이제 좋은 세상이 생긴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장밋빛 환상 같은 것들을 심어준 영화를 찍는다는 거죠.
자,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 뭐 어떻게든 즐겁게 풀어냈든 아니면 조금 실패담을 풀어냈든 두 가지의 영화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요. 글쎄요, 앞서서 뭔가 저널리스트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봤을 때 상당히 저는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저널리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한테도 참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메리 메이프스 이 시스니미츠 PD죠. 네. 패배한 PD 저널리스트. 이 사람이 2005년도에 당시에 있었던 일을 쓴 책 제목이 Truth and Duty예요. 네. 그러니까 진실과 의무인데 저널리스트는 남들이 아무도 너 하라고 주지 않은 사명감을 느끼는 존재들이죠. 누가 너보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걸 취재한다고 혼자서 난리예요. 그렇지만 성공했을 경우의 보상은 굉장히 작고 실패했을 경우의 대가는 혹독하죠. 네. 그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요즘 기레기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기자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저한테도 제가 갖고 있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놓고 얘기했을 때 많이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웃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경제적 보상이 큰 것도 아니고 네. 그거에 비하면 이런 일을 하면 훨씬 더 보상이 큰데 그럼 당신은 왜 이런 거 하고 앉아 있느냐며 이제 반조롱을 하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무리인데 스포트라이트란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죠. 근데 그게 저는 예언을 하고 맞췄지만 사실 기대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자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작은 용기를 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훌륭한 저널리즘 영화가 상을 수상한 거는 수십 년 만일 거예요. 기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한계, 고민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잘 보여줬죠. 제가 추루스라는 영화까지 들고 나서 얘기한 거는 성공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때론 실패한 저널리스트들도 기억돼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존엄성이라든지 행보 같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 또 뭐 사람이 언제나 성공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대부분 실패한다니까요. 네. 열에 9은 실패해요. 실패할 네.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죠. 예전에는 그게 마치 뭔가 어디 끌려가서 맞고 뭐 이런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대중적인 것이든 네. 그걸 무릅쓰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오늘 또 영화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기자님을 보내드리면서 다이애나 크롤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한 Alone Again 듣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r, I promised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er, and climbing to the top to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it clear to whoever what's it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ith peopl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home as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ho wouldn't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And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c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ie. Talk about God and His mercy. Oh,
Why did he desert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naturally.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hearts broken in the world that can't be mended, left unattended. What do we do? What do we do?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푸른밤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아, 그 전에 이게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 되게 멋있네요. 이문재 시인의 이야기.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누군가 떠오른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이제 슬슬 봄도 오고 곧 있으면 벚꽃도 떨어질 터인데 아, 그래서 다들 벚꽃 보러 다 같이 가는구나. 애인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래서 밤바다 보러 다 같이 가는 거구나. 다 같이 아니라 둘이. 맞아요. 야. 근데 요즘에 전 근데 이런 예쁜 문장 있잖아요. 예쁜 글들 보면은 진짜 저는 이제 갖고 있고 싶거든요. 적어두던지 사진을 찍어두던지 그러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제 공유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공유하면 막 뭐라 그래. 아, 이게 뭐람? 막 이러면서 아, 이게 뭐예요? 아, 종현 아저씨 이게 뭐예요? 막 저한테 이래요 계속. 아, 종현 아저씨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아, 뭐가 좋은 글이잖아. 같이 봐. 독서를 안 하고 내 친구들. 그럽니다. 안타까워요. 감성이 죽어버린 사회. 우리 가족분들은 안 그러겠죠?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최정민님. 작년에 같은 과 선배와 썸을 탈 때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정적이 흐르는 순간 제가 작게 틀어놨던 노래가 들렸어요. 그때 선배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노래 덕분에 더 가까워졌답니다. 아직도 저희 둘의 애창곡인 그 노래 클래식화의 춤 신청할게요. 저희요? 그렇게 서로 가까워져서 현재 커플이랍니다. 이제 곧 100일이에요 라고. 얼마 안 됐네요. 100일이면. 그래요. 춤 이 노래로 더욱더 가까워지셨고 벚꽃놀이도 같이 갈 예정이시고 좋겠습니다. 재밌게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축하드려요. 이 노래 좀 이따 같이 들을게요. 3149님. 재수생입니다. 자기 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도 하고 하루 일과도 정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듣는 라디오는 어떤 기분일까요? 비슷할 거예요. 정말로 비슷할걸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시고 나서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뭐 물론 어떤 날은 뭐 하루가 좀 내 마음대로 안 굴러가서 속상하게 조금은 씁쓸하게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정말 정말 다 잘 맞아 떨어져서 톱니바퀴처럼 기쁘게 마무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하루를 정리한다라는 그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느낀 감정의 그런 색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때도 제 라디오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클래식화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클래식화이의 춤 듣고 왔어요. 사연 더 보겠습니다. 지니님, 저 어제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늘 아침에 수술 받을 것 같아요. 맹장 수술은 별거 아니라고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2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는 수술이라 많이 두렵고 무서워요. 쫑디 목소리 들으며 마음 진정시키고 있답니다. 랄라 스윗의 컬러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되게 아프잖아요. 맹장 터지면. 저는 안 터져봤는데요. 이게 주변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제 그래요. 수술 잘 받으시고 흉 안 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들이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실 테니 어서 좀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회복하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미님,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백수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네요. 사실 맨날 염탐하고 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Wildest Dreams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5살 백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25살 백수 거의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학생이 아니더라도 요즘 진짜 취업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막 너무 압박감 많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인들이 막 어떻게 생활한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신경 안 써서 뭐 내가 그냥 편하게 계속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하고 뭐 물론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나만의 어떠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또 이후의 인생에서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죠. 나를 스스로 준비시켜놓고. 그러다 보면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니까요. 인예원님, 지금 학급 반장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추천하셔서 하게 됐는데요. 타 학군이라 친구가 없어서 자신감이랑 용기가 없었는데 푸른밤을 듣고 나니 조금 용기가 생기네요. 밤새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요즘에 이제 반장 뽑을 시즌이라 그런가 다들 많이 이런 사연이 오네요. 그래요. 뭔가 이제 친구들에게 날 알릴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타학군이시니까 조금 더 이제 어색하시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으실 텐데, 없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조금이나마 조금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런 반장 선거, 포스터 제작 하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마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랄라 스윗의 컬러풀,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Wildest Dreams 두 곡 듣겠습니다. 언젠가 스치듯 내뱉은 너의 말을 기억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하고
보이지 않은 척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간 속에 멈춰서 있고 달라붙었던 표정 들과 웃는 모습은 어느새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얼굴을 하고서 어딜 보는지 He said, let's get out of this town, drive out of the city, away from the crowds. I thought heaven can't help me now, nothing lasts forever. But this is gonna take me down. He's so tall and handsome as hell. He's so bad, but he does it so well. I can see the end as it begins. My one condition is, say you'll remember me, standing in a nice dress, staring at the sunset, babe. Red lips and rosy cheeks. Say you'll see me again, even if it's just in your wildest dreams. Wildest dreams. I said no one has to know what we do. His hands are in my hair, his clothes are in my room, and his voice is a familiar sound. Nothing lasts forever, but this is getting good now. He's so tall and handsome as hell. He's so bad, but he does it so well. And when we've had our very last kiss, my last request is, say you'll remember me, standing in a nice dress, staring at the sunset, babe. Red lips and rosy cheeks. Say you'll see me again, even if it's just in your wildest dreams. Wildest dreams. You'll see me in hindsight, tangled up with you all night, burning it down. Someday when you leave me, I bet these memories follow you around. You'll see me in hindsight, tangled up with you all night, burning it down. Someday when you leave me, I bet these memories follow you around. Say you remember me, standing in a nice dress, staring at the sunset, babe. Red lips and rosy cheeks. Say you'll see me again, even if it's just pretend. Say you'll remember me, standing in a nice dress, staring at the sunset, babe. Red lips and rosy cheeks. Say you'll see me again, even if it's just in just pretend. Dreams. In your wildest dreams. Even if it's just in your wildest dreams. In your wildest dreams.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어요. 랄라 스윗의 컬러풀,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Wildest Dreams. 2745님, 요새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학생입니다. 제가 맏딸인데 동생과 달리 애교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성격도 사나워서 부모님과 길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와 대화를 시작하면 부모님은 머리가 아프다며 항상 피하시고 저는 매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에 외로워요. 쫑디가 위로해주세요. 신청곡은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러면 좀
속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길래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들을 도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외롭고 힘드실 때 옆에서 좀 공감해주고 차라리 토닥토닥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겠네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너무 포기하진 마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됐을 때는 그래도 너무 무거운 주제 말고요. TV 보면서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과일 드시면서 뭐 그런 잠깐의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조금씩 가볍게 오늘은 뭐 먹었어?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뭐 봤는데 오늘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걸 나누면 조금은 이런 속상한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3535님,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 제 사랑을 멈춰야 하는 건지, 이기적이지만 계속해서 돌진해야 하는 건지 힘든 날들의 연속이네요.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야, 이거 진짜 하늘 무너지는 기분이죠. 근데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쎄 사무사모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돌진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당장은 나의 급함으로 이제 나의 감정을 막 분출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것도 그 상대방한테는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다른 이성이 들어와 있다면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당장보다는요. 예, 기다리시고 좀 더 그녀의 이 마음 상태를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마음처럼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줄이고 늘리고 이게 안 되니까. 자,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 두 곡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혹시 내 맘 보이나요? 부디 멀어지지 말아요. 내 눈물이 떨어지려 하니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같은 자리 같은 곳에 있어.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with you. 파도처럼 밀려드는 마음, 별빛처럼 쏟아지는 눈물, 내 가슴에 부서져 내린다. 왜 날 사랑하지 않을까? 왜 머릿속을 돌아다닐까? 아무 말도 난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 집 앞에 녹색 지붕에 그 집에 네가 혹시 살고 있을까? 밤새도록 그 집만 쳐다보는 걸.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나만 보이니? 부디 멀어지지 말아줘. 내 눈물이 떨어지려 하니까. 자주 입던 애투, 낡은 글색 의자, 집에 가는 버스, 자주 갔던 식당, 이 모든 것이 다 너에 대한 기억. I remember you. 너의 단골 술집, 인디들의 노래,
너에 대한 기억 You know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찾듯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듯 너의 뒤를 나 항상 지켜줄 텐데 시간은 벌써 저녁을 지나 고요하게 세상은 눈 감아 나 혼자만 널 향한 불면증 나 혼자 외딴 섬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감옥을 또 지었나 사랑한 죄로 받는 버리기에 너무 가혹해 내 맘을 증오해 I know it love is pain 파란색 외투 속에 구겨놓은 편지 끝내는 어쩌네 내 마음의 진실 외로운 내 빈방 혼자서 고백하는 슬픈 오늘 밤 널 사랑해 널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내 맘 안 보이니 부디 멀어지지 말아줘 내 눈물이 떨어지려 하니까 Tonight I wanna cry Oh lady tell me why 나 잠 못 드는 외로운 이 밤 Tonight I wanna cry Oh lady tell me why 널 생각하면 쓸쓸한 이 밤 한 번만 날 봐달라고 늘 네 앞에 먼저 서 있었는데 마주치는 너의 눈은 그녀가 가려 나를 볼 수 없나 봐 기다릴 수 있다고 네 옆에 그녀를 버리라고 혼자 겁내며 가슴만 움켜쥐고 아무 말도 못하는 마음만 앞선 사랑에 너의 뒤에서 쳐다만 보나봐 혼자만 하는 사랑이 어쩌면 지루해질까 네 못난 버릇들만 찾으려 애써도 단 하루라도 너의 곁에 있는 그녀가 나의 길을 어느새 기도해 잊어내야 한다고 꼭 잊어내고 말 거라고 지키고 싶은 약속해보는데 참기 힘든 잠처럼 두 눈을 감은 꿈처럼 나도 내 맘을 막을 순 없나 봐 혼자만 하는 사랑이 어쩌면 지루해질까 네 못난 버릇들만 찾으려 애써도 단 하루라도 너의 곁에 있는 그녀가 나의 길을 어느새 기도해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 두 곡 듣고 왔어요. 무아람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지쳐 있는데요. 그래도 먼 훗날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일할 때가 언제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의 나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자괴감과 슬럼프들을 잘 버텨내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한참 방황할 때 듣던 더 핀의 첼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언제 가장 치열했어요 라고 보면 지금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때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여유가 있을 땐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여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정신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거 멋있네요, 아람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되게 정신력이 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막 잠 못 자고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좀 감정 기복이 심하긴 해서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멋있습니다, 아람씨. 예.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이런 모습들. 7441님, 푸른밤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18살 그냥 놀고 싶어요. 남미연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신청곡은 클램 밴디트의 Extraordinary 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놀고 싶을 나이인데요, 왜 18살이면.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1년 지나면 더 놀고 싶고 1년 지나면 더 놀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죠. 점점 지나면 더 격하게 그냥 놀고 싶고, 더 심하게 더 격하고 더 격하게 놀고 싶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싶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사람이 좀 편함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이 뭔가 성취감의 맛을 알게 되면 성취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게도 될 테니까 힘내시고요. 예. 정신 차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이제 좀 더 이제 찾아보시라고, 내가 열심히 할 것이 무엇이 있나 좀 더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핀의 첼로, 그리고 클레임 밴디트의 Extraordinary 두 곡 듣겠습니다.
something in the way. I'll try to show you my door is open. I don't know how much more I can take. Since you've chosen to leave me frozen, am I the only one who sees what you become? Will you drift away? We're running out of time. Two ones can make it right. Could I make you stay? People making choices they can't fake. Sacrifice it all and baby say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real, to fill my days and nights with something that I can feel. I'm not gonna compromise. Surely you can sympathize. Say you feel the same. You wandered down a path I can't explain. Have you seen her? The grass is greener. To let me pass you by would be a shame. If she's your only, then why are you lonely? 'Cause I'm the only one who knows the things you've done. I'm so good for you. We're running out of time. Two of us can make it right. Could I make you do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real, to fill my days and nights with something that I can feel. I'm not gonna compromise. Surely you can sympathize. Say you feel the same. Just don't say it will be alright. You're not holding yourself in your arms tonight. Don't say it will all be fine. In only a moment you'll say goodbye.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real, to fill my days and nights with something that I can feel.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real, to fill my days and nights with something that I can feel. Just don't say it will be alright. You're not holding yourself in your arms tonight. Don't say it will all be fine. In only a moment you'll say goodbye. 더 핀의 첼로 그리고 클램 밴디트의 Extraordinary 두 곡 들었습니다. 최만등님, 제가 첫 사회생활을 했을 때 저를 가르쳐주신 사수님이 계신데요. 멀리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사수님의 아기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공하면 쫑디에게 알려줄게요. 아가 이름은 설원인데 성이 설입니다. 원아, 생일 축하해.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름 되게 이쁘네요. 설원이라뇨. 이야. 외자 이름이 뭔가 준 특이한 느낌이 있죠. 외자 이름만에 또 성과 외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부를 때도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설원이라는 예쁜 이름,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꼭 푸른밤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정호님, 여자친구와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 설계 일을 하는 여자친구는 늘 9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헤어진 지 이제 6일 됐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기범수의 보고 싶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고 싶으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전 사실 만나고 다시 만나고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그런 걸 반대하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좋으면 그냥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순간에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죠. 예. 그게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헤어져 있는 시간이 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서로에게 좀 서로의 소중함을 좀 일깨워준다거나 혹은 만나는 동안에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서로 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인간적으로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정우씨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표현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글쎄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못 참겠고 보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면 연락하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 두 곡 듣겠습니다. 나른한 햇살에 토요일 오후 포근한 내 품에 누워 달콤한 비누 향기에 스르르던 이드네 귀여워 구겨지는 너의 하얀색 스니커즈 어지러이 놓여있는 나의 flat shoes 나른하게 잔디 위에 춤을 추고 You give a perfect reason to sing Yeah, yeah, yeah 속삭여줘 가만히 다가온 너의 kiss Yeah, yeah 바래지 않는 그림 우리의 Saturday afternoon Yeah, yeah, yeah The reason why I sing Yeah The reason why Yeah 한참 감긴 눈 깨워준 기타 소리 흥얼흥얼 들려주는 너의 노래도 우리만의 하모니가 시작되고 You give a perfect reason to sing Yeah, yeah, yeah 속삭여줘 가만히 다가온 너의 kiss Yeah, yeah 바래지 않는 그림 우리의 Saturday afternoon 시간이 흐르고 설레임 사라지고 언젠간 두근거림 멈춘 대도 서로의 마음 기억해 나른한 햇살에 매일 마시는 소이라떼 토요일 오후 나는 꿈을 꾸네 귀여워 매일같이 무릎 나온 그 청바지 하늘 나풀거리는 내 blue dress 우릴 닮은 모든 것에 마주 웃고 You give a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칠 년 지기 친구가 취준생인데 저랑 같은 쪽 일을 하는 친구예요. 저는 취업해서 일하는데 친구는 아직 준비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삶에 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김하름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사소한 곳에서 서운한 감정이 싹틀 수가 있죠. 지금처럼 먼저 취업한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평소와 같이 친구분을 대해주시고요. 조용히 곁에 있어주세요. 곧 친구분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끝곡 호지어의 Take Me to the Church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My lover's got humor. She's the giggle at a funeral. Knows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ve worshipped her sooner. If the heavens ever did speak, s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you heard them say it. My church offers no absolutes. She tells me worship in the bedroom. The only heaven I'll be sent to is when I'm alone with you. I was born sick, but I love it. Command me to be